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에서 해외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정용훈입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 간단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외 온라인 시장은 단시간에 설명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설명하다 보니 제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혹시 잘 못 들으셨다든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주제인 왜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에 앞서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라는 현존하는 세계 제1의 투자자로 재산이 약 8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죠. 근데 이분이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명언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정직함은 매우 비싼 선물이다. 그렇기에 싸구려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바라지 마라 라고 하는 Honesty is a very expensive gift. Don't expect it from cheap people 이라는 명언이 있고요. 또 추후 강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번 강의하고 가장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금 밑에 있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추후 강의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명언은 온라인 사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은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이니까요. 앞서 많은 강사님들이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사업들과 해외 시장의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시장은 초기 투자비가 저렴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해외 온라인 사업을 할 때 저는 사무실을 얻지 않고 저희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 갖고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뭐 건물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기타 재비용들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높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인 건물 보증금과 임대료, 거기에 또 파생되는 각종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재비용들이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온라인 시장은요, 향후에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때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1시간까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대비해서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 임대료세가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더 나가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전기세, 임대료, 또 각종 자재 매입 비용 같은 것들이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속을 위한 비용이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 후 매출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 온라인 쇼핑몰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해외 영문 쇼핑몰이 3개가 있는데 그 쇼핑몰에서 최초의 매출이 일어난 게 3개월 이후에 일어난 경우도 흔합니다.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매출이 거의 제로 베이스로 시작해서 그게 최소한 3개월, 많게 6개월까지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대비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 후 개업 이벤트 마케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즉각적인 매출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예측이 쉽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최초 시작 시 자본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너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업데이트를 위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오너가 돈만 가지고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모든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자재들 그리고 또 각종 뭐 집기들 같은 것까지 다 턴키 개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본금만 가지고도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최초의 사업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템 전환이 용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학용품을 팔고 있었는데 그 어떤 뭐 학용품 공급처에서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용품이 아닌 인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공구류 같은 거를 팔고 싶다고 하면 바로 아이템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에서 타업종으로 전환이 어렵죠. 이건 예를 든다면은 PC방 하던 사장님께서 바로 다음날 당구작으로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항목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매출에 맥스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온라인 시장은 만약에 재고만 충분하고 마케팅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10개 팔리던 게 다음날 100개, 1000개, 뭐 많게는 10,000개까지도 팔릴 수가 있는 게 온라인 시장입니다. 내가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내가 1000평짜리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내가 본인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맥스 포인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의 맥스 포인트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10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의 하루 일 매출의 양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매출의 맥스 포인트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단점이라고 보면은 마진 분석을 잘못하면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마켓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갖다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수료를 잘못 계산한다든가 또 향후에 물건을 보냈는데 그게 반품이 됐다든가 그리고 반품으로 인해서 환불이 됐다든가 하는 각종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흔치 않은 그런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내가 10%의 마진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 10% 마진이 7%, 6%, 5%, 많게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발생되는 악성 재고에 대해 가지고 요 처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온라인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프라인 시장은요, 마진 분석이 상당히 쉽죠. 뭐 재고 관리, 고정 비용들 계산 같은 것들이 바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고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시장에 비해서는 광고의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화제를 바꿔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죽어도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물건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만 판매되는 아이템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요, 하늘 아래 같은 레드 색상은 없다는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색조 화장품입니다. 제가 보기는 다 비슷한 레드인데 여성분들이 보기는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야죠. 근데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저희 딸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이 딸아이가 물건을 사는 방식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거기서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자기가 발라본 다음에 이거 괜찮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시장으로 와가지고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건값이 일단 싸고요. 그리고 또 바로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국내 그 배송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그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상품들이 점점 다각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저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기 솜씨라는 저기 의류 수선방이죠. 이것도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밑에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은 맞춤 정장입니다.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 상단에 있는 저 즉석 떡볶이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요, 현재 무형의 상품으로서 여행 관광 패키지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관광 공연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가서 저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미용식 이용권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형의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형의 상품까지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요. 왜 온라인 시장인데 하필 국내가 아니라 해외를 얘기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내 온라인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해외까지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현재 국내가 아닌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만 현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낮은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네이버하고 저기 좀 우측에 있는 아마존에서 농심 신라면을 검색해 보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검색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 전체가 11,154건이라는 농심 신라면이 아이템이 검색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와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저기 보면은 66건의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판매하는 셀러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경쟁력은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높은 구매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World Population by Reg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현재 한국의 인구는 2018년 기준에 가지고 약 5,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국의 인구는요. 약 3억 2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몇 배죠? 근데 뭐 인구로만 따질 것 같으면 13억 가지고 있는 중국도 있으니까 뭐 중국에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인구수보다 중요한 게 그 물건,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입니다. 그 구매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 GDP입니다. 그 GDP에서 이 GDP를 보면요. 미국의 GDP는 현재 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19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이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GDP는요. 1조 5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즉 인구도 많고 구매력도 높은 시장이 해외 온라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마진입니다. 이 높은 마진은요.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우측에 보면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그 세금 계산서의 하단에 보면은 합계 금액으로 해서 22,594원이라는 매입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22,594원에 사서 좌측에 있는 아마존에서 물건이 판매가 되면 저렇게 판매됐다고 이메일이 저한테 날라오는데 그 이메일 내용에서 보시면은 현재 모든 아마존 수수료를 다 제외하고서 151.94불에 판매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매입한 단가에 7배가 넘는 가격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물건은 팔립니다. 근데 이 물건이 많이 팔리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배 이상의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해외 온라인 시장입니다.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현재 외국에다 물건을 팔면요. 기본적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은 US 달러입니다. US 달러를 갖다가 판매건별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US 달러를 많이 어느 정도 팔려가지고 그 US 달러가 모였을 때 그거를 내가 본인이 원하는 그 시점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한국의 은행으로 이체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그 페이팔이라는 외국에 있는 그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이체할 때 그 시점에 환율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공인 환율이 아니고요. 페이팔에서 저한테 환전해주는 환전 환율을 기준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요. 2014년 9월 3일 같은 경우는 1달러 991원이었습니다. 이때 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판매에서 기준가를 1,000원으로 잡아놨는데 그 미만이었죠.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2016년 12월 27일 보면요. 1,178원이 뜹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요. 가변폭이 187원이나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가변율이면요. 현재 은행에 있는 기준금리는 그냥 우습게 넘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 웬만한 11번간 G마켓 옥션 사이트의 수수료율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환축은 아니지만 환차손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게 해외 온라인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시장과 국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외 온라인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영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초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뭐 남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영어 못해도 현재 그 안에 떠 있는 기본적인 메뉴 자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저한테 보내주는 이메일은 절대 한글이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최초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유리지갑입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매출 수익의 부분적인 오픈이 매출 수익에 대한 부분적인 오픈은 해도 가능합니다. 또 국내는 광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지만 해외에서는 광고가 아니어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 블랙 컨슈머 이슈가 많죠.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남미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배송해도 45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현재 있는 구매자가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 대비 낮은 커스터머 서포트가 발생합니다. 또 낮은 배송비, 국내 같은 경우 배송비가 상당히 저렴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 오토나 사방넷 같은 멀티 채널 관리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채널 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그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자료가 이 자료인데, 관세청에서 발표한 해외 직구 동향입니다. 이거를 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건수가 2,359만 건이고, 금액으로 21억 1,000만 달러인데요. 재밌는 게, 이건 관세청으로 통해서 국내에 수입된 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된 B2C 물량은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관세청장님도 모르고 대통령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수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출 신고 안 하고 나가는 물량이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액면상으로 나와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어마무시한데, 지금 그 외에 매출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한 거죠. 아직까지도 해외 온라인 시장은 블루오션입니다. 이상으로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